예, 안녕하세요. 최국주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영화 얘기는 아니고 영화 좀 언저리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 시네마 까먹는 소리에서만큼은 환하게 웃으면서 영화 얘기로 즐겁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저희 시가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예, 별 희대의 사기꾼 아니죠. 별 생양아치 사기꾼 놈이 문제 제시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냥 고소하면 그만이고 억울하면 지 방송에서 해명하면 그만이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그만인데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술 처먹고 와서 쓸데없는 댓글질 하는데 이 댓글만 보고서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이런 댓글을 보면 그냥 무슨 국민학생, 초등학생 애가 땡깡 피는 것 같아서 이거 뭐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화는커녕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실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뭐 법정에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가 사기가 아니더라고 하면은 사기가 아닌 걸 증명하면은 뭐 내가 사과를 하고 씨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이 나를 갖다 전라도 좌파네, 뭐 위장 우파네, 뭐네, 하다 별도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어이가 없어요. 탈북자 출신이 다른 경상도라든가 뭐 기존 보수 진영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뭐 전라도 놈, 뭐 홍어 놈 잃어버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도 듣었던 소리라 익숙하고 그런데 이제 뭐 갑자기 그냥 탈북자 출신한테 전라도 우파색 위장 우파 잃어버리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얘는 뭐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 할까 영화도 볼만한 것도 극장에서 안 하고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갖다가 도구나 카우나 다 영화 감독이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우파에 왔을 때 우파 선언을 하고 이제 좌파들하고 싸우다가 우파로 전향도 아니죠. 그냥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수하게 영화판에서만 싸우다가 이제 시민운동처럼 넓히겠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제 그 우파 선언을 하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좀 하면서 놀랬던 게 있었어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뭐냐면,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고 뭐 어떤 멋진 직업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과거의 영화 감독들, 7, 80년대를 향유했던 뭐 이정호 감독이나 이런 사람은 당시 엘리트였었고, 당시의 문화예술인들이 엘리트였었고, 또 잘 나가고 또 뭐 수많은 뭐 여배우들과의 뭐 어떤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지식층의 엘리트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의 혜택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등장하던 시기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도제 시스템이 사라지고 수많은 영화제들이 생기고 좌파들이 대학생들을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단편 영화 감독들한테도 감독이란 타이틀을 영화제에 상영했다는 이유로 감독이란 타이틀을 막 붙여주면서 이제 감독이라는 직함은 그렇게 대단한 직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감독이란 타이틀이 딱 두 사람만이 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연출을 하는 영화 감독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촬영 감독. 나머지는 다 스텝이었습니다. 기사였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촬영 기사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감독이란 타이틀은 이제 영화 연출 쪽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영화 감독은 굉장히 멋지고 지적이고 어떤 고급스러운 직업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직업에 속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일반 대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생들도 학생 단편영화제 나가면 다 감독 타이틀을 달아줍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전에는 그 상업영화라든가 상업영화밖에 없었죠.
독립영화도 한국에서 독립영화도 한 70년대 중반 부터 이제 한옥희 선생님이 실험 영화를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 독립 영화도 아닙니다. 1975년도에 한옥희 선생님이 충무로 상업영화판에서 짜투리 필름들을 가지고 실험 영화를 만든 게 한국 독립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80년대, 90년대 좌파들이 교문을 박차거나 하면서 이제 그 장상군면 만들고 이런 애들이 독립영화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바꿔버렸죠. 역사를 바꿔놨으니까 다시 천천히 돌리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좌파들도 인정하는 독립영화의 시작은 1975년도 한옥희 선생님이 만드신 실험영화에서부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그런 실험영화 감독들도 감독 대우는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편 영화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영상 아카데미 8기까지 왔는데요. 그 8기에서 지금 이제 가장 적은 인원수긴 하지만 지금 5분 정도가 지금 이제 또 수료작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5분이 지금 다 극영화를 지금 선택을 해서 열심히 촬영도 하고 이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 우리 그 시네마 까먹는 소리라든가 작스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이제 그 수료생한테 감독이라는 호칭을 붙여드릴 겁니다. 왜? 예전에는 예전에는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지 시스템이 있어서 감독이 있으면 조감독이 새끼들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키워서 올라가고, 나중에 감독 타이틀 가진 사람이 너도 이제 감독 해봐 하면서 이제 딱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감독 입봉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서 감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따기도 힘들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거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이 혼자서 열심히만 하면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작품을 잘 만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진 PD 같은 경우도 제가 필모를 만들어주는 게 이것저것 얼마 전에 이렇게 거제도 가서 CF 하나 만들면서 CF 감독 입봉을 시켜주는 거고, 본인이 원하면은 이제 조그만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하면서 이제 감독 타이틀을 만들어 주려고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라는 것이 본인이 만들고 완성을 시켜서 관객들과의 만나게 하는 순간, 관객들과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면 감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화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고, 도제가 이제 무너진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예전에는 스크린에서만, 그게 스크린에서 정식 입봉이라고 해서 상업영화 입봉이 따로 있지만 그건 상업영화 입봉 감독이고, 그냥 일반 영화 감독 입봉은 이제 한국의 365일 영화제를 하는 나라에서 수많은 단편 영화들이 오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1년에 한 몇백 명 정도는 다 감독 타이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감독이라는 타이틀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냥 개나 소나 잘하면 중학생도 달 수 있는 게 감독이란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감독 타이틀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그렇게 관객들과 만나야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화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감독이란 타이틀을 본인이 붙여도 되고, 일반적으로 감독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조그만 영화제라도 단편 영화가 걸리면은 다 유료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무료 영화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공식적인 영화들이라면 거기 있는 프로그래머나 자원봉사자들이 그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감독님 하면서 부르면서 본인의 감독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개나 소나, 그러니까 현장은 그렇습니다. 개나 소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감독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독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있죠. 당연히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연출에 관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작품을 온전하게 자기의 손으로 완성을 시켜서 타이틀에다가 완전하게 자기 이름을 빡 연출, 감독, 최봉재 뭐 이런 식으로 딱 박아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 루트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관객들과 만남을 가지고 관객들이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감독이란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아무리 핫바지든 먼 영화든 뭐든 감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자기 입으로 감독을 하려면 온전하게 자기 혼자만의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극장이든 스크린이든 영화제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든 공식적으로 관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는 정성산이 감독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지가 설레발을 쳤던 뭐 JSA나 이런 데서 북한 말투 뭐 이런 거 뭐 감수해주고 이런 걸로 감독에다 죽일 놈이죠. 왜? 그런 것들은 개나 소나 탈북자들 중 한두 명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정성산이 감독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량강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정성산이 자기가 공동 감독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타이틀도 분명히 네이버 거기다 올려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량강도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시잖아요. 량강도 아이들은 맨 처음에 정성산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완성을 자기 손으로 완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다른 감독이 와서 다른 감독이 완성을 시킨 케이스의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자기 작품에, 그다음에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감독이라면은 처음부터까지 만들 수 있는 영화적 그런 영화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정성산이야 네이버 거기 량강도 아이들 영화 거기다가 자기 공동 감독으로 자기 이름 올려놨으니까 감독님네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충무로 어디서고 영화판 어디서고 정성산을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우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아까 그 이장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세상이 바뀐 데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감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저는 감독보다는 PD 제작자의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미국에 팔았던 도살자들이란 북미 지역에 개봉시켰던 공포 영화도 제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고 제작자의 역할을 했지, 감독은 다른 젊은 친구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공포 영화, 뭐 한국 영화 뭐더라고 유전인가 뭔가 만들었던 그 김진원 감독인데, 그 감독하고 같이 만들어서 미국에 개봉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든 뭐든 저는 이제 하도 제가 뭐 여기저기 영화판에서 PD도 하고 감독도 하고 촬영 감독도 하고 편집도 하고 별짓 다 하다 보니까 직함이 여러 개가, 이렇게 기사님부터 해고 제작자님, 뭐 PD님, 감독님, 그다음에 제가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광부사나 사단법인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했던 놈이기 때문에 이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별 직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직함 같은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감독 타이틀 따위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별것도 아닌 직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파 진영에 딱 와가지고 쭉 들어보는데 감독이라고 하는데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때도 이제 왔을 때도 정성산을 봤죠. 근데 정성산이 감독하길래 저는 요독 스토리 만든 연극 연출이니까 그것도 그냥 감독님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영화 감독이 이렇게, 이게 무슨 영화 감독이지? 뭐 하고 있는데 뭐 영광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신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선상을 믿으려면 믿으면 되는 거고, 정선상이 지금 헛소리라고 뭐 온갖 유언비를 지금 저를 죽이겠다니 뭐니 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공식적인 사단법인 문광부 산하의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영화판 돌아가는 것은 지금 보수 우파 중에서는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증한 협회의 이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핫바리들과는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사기치니까는 그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감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는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조차도 이제 감독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희 자유형상 아카데미고, 아마 이번 기술을 통해서 한 최소 두 분한테는 감독이란 타이틀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이신 최정은 촬영 감독도 저희 아카데미 1기로 들어와서 6기 끝 무렵에 저희들과 작업을 한 3편 정도 하고 드디어 촬영 감독 타이틀을 달게 되셨죠. 그만큼 자신들이 거기서 하고 나면 그렇게 각 분야별로는 가지만, 이 감독이란 타이틀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막연하게 도제 시스템에서 막 밑에서부터 그냥 막 불 피우는 것부터 감독 양말 속옷 빨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던 시대는 아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감독의 계열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독님 하면서 여기서 하면 여기서 와 이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산이 바보도 아닌 이상, 저도 그런데 뭐 사람들이 감독 하면은 뭐 영화 감독이라고? 어우, 대단하네. 뭔 영화 찍었어요? 그런데 내가 찍은 영화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든 영화, 그러니까 가치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면 PD하고 감독 두 사람은 그게 자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감독이 아빠의 역할이라면 PD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괄 제작자면 이제 그 집 안에 할아버지, 가장 같은 노릇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괄 제작자하고 감독과 PD 세 사람은 이것이 내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팔았던 것도 감독은 김진원 감독이지만 그건 제 영화라고 하고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원은 찍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면은 와, 뭔가 있어 보이고, 그게 60, 7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PD입니다, 제작자입니다, 영화협회 이사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다 몰라요. 근데 감독이라고 하면 왠지 폼나니까 그냥 감독님 하면서 불러왔던 게 지금의 갑자기 내가 감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역자들 만들고 나서 이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타이틀도까지 생겨버렸어요. 근데 저는 전공이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극영화고 공포영화, SF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제작자금, PD금, 감독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따지면 부역자들 이전에는 저는 PD로서의 직함이 강했고, 단지 그 이후 부역자들 이후에 감독으로 인한 직업에 대해서 그냥 제가 거부 반응을 안 가졌을 뿐입니다만, 그리고 PD에 대해서도 뭐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감독님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묶어 나가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감독이란 이름 하나 가지고 사기를 당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산이 있다 해가지고 모양새는 누가 봐도 그렇죠. 팩트적으로는 여러분들 더럽게 좋아하는 팩트적으로는 당연히 네이버에 량강도 아이들 있고 공동감독이 정성산 올라와 있으니까 감독 맞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판에서 누구도 정성산을 감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비웃는다 예,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냥 일종의 신분 세탁인 거죠. 신분 세탁.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새 딱 잡아놓고 하나의 타이틀 이름 딱 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거죠. 영화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왜? 돈이 되거든요. 몇 억 단위, 많게는 수십억, 100억 단위로도 한 방에 사기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수 우파가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독이란 직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다 달 수 있는 게 감독이란 직함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영화 교육 안 받아도, 아카데미 안 들어가도, 이제는 인터넷 유튜브만 보고서도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란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그 타이틀에만 속지 않으면 정성근 같은 사기꾼이 저렇게 설레발 칠 수 없습니다. 네가 뭔 영화 찍었는데, 양강도 아이들 뭔 영화인데 보지도 못했는데 언제 얘기해보고 있는데 왜 공동감독이야? 그래서 딱 알아보면 돼. 약간만 알아보면 답 나와요. 약간만 알아보면 답 나오고, 감독이란 타이틀이 하다못해 단편을 찍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완성을 시켜서 관객들한테 내보내고 관객들하고 직접 다이다이로 한 번씩은 붙은 경험이 있어야만이 감독의 타이틀이 주어진다는 단순한 명제를 놓고 보면 걔는 양강도 아이들의 온전한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무로에서나 영화판에서는 걔를 갖다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새끼가 영화협회 이사장까지 하고, 미국에 개봉까지 미국에 개봉시킨 영화까지 만들고, 600만이 넘는 부역자들을 600만의 관객이 본 부역자들 같은 영화를 만든 나한테 B급 감독이지 뭐니 하는 소리 들으면 도대체 이 새끼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판에서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영화판에 조금이라도 발랐는 놈이라면 최소한 그런 얘기는 못 합니다. 좌파들도 나를 영화인이라고는 인정은 한 상태에서 싸워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그 새끼가 계속 말 걸고 시비 걸고 하니까 계속 이제 쌓여가고, 그러면 한 번씩 시비를 걸 때마다 중간중간에 자료를 딱 모아서 중간중간에 한 번에 툭툭 펑펑 터뜨려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법정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감독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에서 상업영화 만든다고 가서 그런 미친 새끼들, 감독들이란 놈들이 첫째 지잘난 것처럼 관객들한테 훈수나 두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지들이 이용당하고 지들이 감독이란 타이틀이 60, 70년 다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네들의 마인드는 있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한 1년에 100명 이상의 감독들이 그냥 뭐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게 무슨 감독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 타이틀 우르르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상업 영화에 진출했고 너희들보다 내가 월등히 높은 뭐 그러면서 거기서 우월감에 빠져서 그런 짓거리에 빠져드는 감독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부산영화제 예를 들어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 밤에 해운대 해변가에만 나가보십시오. 뭐 여름이기도 하지만 여름 전에 잠깐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보시면 거기서 밤에 술 처먹고 고성방가면서 허구한 날 깡술 처먹고 새우깡 하나나 뭐 그냥 뭐 치킨 하나 놓고 소주 나발 부는 새끼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돈 없이 술 마시는 놈들, 어린 놈들일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놈들이 다 감독 타이틀을 달고 있는 놈들입니다. 대부분 다. 단편 영화 딱 해가지고 뭐 초대장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이디 카드 받아가지고 영화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산 영화제를 포함해서 모든 영화제들은요, 아이디 카드 받은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일반 관객들이야 영화를 보러 다니는 거지만 거긴 철저하게 비즈니스장이에요. 감독 타이틀이든 PD 타이틀이든 영화와 관계된 직업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영화제에 나옵니다. 근데 비즈니스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밤 늦도록 아는 사람 만나면 술 처먹다가 낮에 하루 종일 풀끌고 잤다가 맛집 찾아가서 해장 한번 하고 또 시간 되면 영화 한 편 보고 그날 또 술 처먹고 그 정도가 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설국열차랑 똑같은 겁니다. CJ든 뭐든 영화진흥위원회든 CJ든 매일 밤마다 영화제에서는 커다란 파티들이 있는데, 영화사 배급사나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파티에 초대될 수 있는 멤버들은 정해져 있어요. 딱 VIP 초청장을 딱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보를 알아가지고 아이디 카드 있으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호텔도 거기서는 초대비가 나와서 호텔도 제공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떨거지들은 끼리끼리 뭉칩니다. 다 보면은 이게 설국열차에서 이렇게 기차가 한 칸칸이 있는 것처럼 다 단계별로 있어서 지들끼리 놀게 딱 형성화가 돼 있어요. 제일 핫바리들이 부산 영화제를 따졌을 때 제일 핫바리들이 해운대 가서 밤늦게 술 처먹는 놈들. 그런 놈들이 제일 핫바리들이죠. 지들은 감독이라고 의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 누구도 감독 따위 인정도 안 해주는 아주 슬픈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술 먹고 나서 뭐 자기들이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얘기 해라. 예술은 어떻고 예술은 배고픈 거고 뭐 내 작품은 뭐고 세상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한 애들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흥가 쪽에 술집 유흥주 좀 있는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죠. 좀 제대로 돈 내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쭉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딱 영화제를 다 장악을 하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계급주의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감독은 개나 소나 다 감독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분제로 전락을 해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부가 있다 보니까 감독, 자기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있고 조감독이 있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제일 막내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하면서 커가기 때문에 정통성을 부여받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감독 출신 하면은 감독 타이틀 달아주고 영화도 찍게 해주고 이게 단지 그게 이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오야붕 잘못 만나면 아버지 잘못 만나면 아예 입봉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버티고 참고 있으면 감독 타이틀을 달 수가 있었고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명예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단지 자 이만큼의 내가 감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왔을 때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깡술 처먹을래 아니면 CJ가 만들어 놓은 제일 탑 클래스에 가가지고 호텔 저기 끝쪽 제일 우측에 펜트하우스에 가가지고 아주 이쁜 여배우들과 유명한 어떤 제작자들 돈 많은 투자자들 CJ 이미경 회장과 만나서 와인 마시면서 파티를 할래. 이 과정 속에서 싸움이 되는 거고 충성 경쟁을 일으키는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 위층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 건방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무시, 다른 사람들 무시, 그 다음에 관객 무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좌파들이 문화계를 장악한 이상 역으로 이제 감독이란 타이틀 그 위에 상류층에 이렇게 올라간 얼마 전에 반도만도 연상호 감독 같은 놈이 대표적인 거죠. 금방 떨었잖아요, 관객한테. 그리고 다른 감독들도 상업영화 찍은 놈들은 대부분이 다 관객을 가르치려고 들죠. 관객들은 이제 알잖아요. 한국 영화의 단점은 관객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으로 보수 진영 쪽으로 해서 영화판을 딱 바라보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뭣도 아닌가 영화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감독들은 와 이러네. 그럼 좌파들의 상류층에 있던 놈들과의 니즈가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영화판에서 조금 있다가 실패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한물 가거나 상업영화판에서 도태된, 존재되는데 필모론이 있는 영화인들. 이 영화인들이 보수 우파 선언하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쪽에서 양아치 짓거리 하면서 사기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영화판에 돌아다니는 올드보스들하고 딱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뭐니 하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만들어도 굉장히 올드해서 상업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쪽에서 딱 하니까 감독이라고 하니까 난 감독 아닌데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영화 만들었다고 그냥 뭐 하나 만들었다 하면 다 감독님 이러니까 어느 순간 감독이 되고 감독이니까 이것 봐라 이쪽 판 하나도 모르네 딱 영화 한 편 찍 야, 우리 박정희 한 편 찍고 내가 필모 있잖아 쫙 상업영화 쫙 어차피 7, 80년대 끝났던 그런 필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는 게 뭐 신성인 어맹란은 알아도 지금 뭐 말은 정우성 개새끼는 알아도 뭐 요즘 뜨고 있는 배우들에서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모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영화 찍었었네. 와 그러네. 근데 박정희 영화 찍고 찍어야지. 돈까지 벌게 해준다니 오케이 콜 돈 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기꾼들한테 보수 우파 진영이 망해왔던 거죠. 예, 망해왔던 거고, 그것을 보고 배운 놈의 새끼들이 바로 정성남 같은 놈들인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돈 헤쳐먹는구나, 영화 하면. 문화 쪽 보니까 딱 해가지고 뭐 하고 하면은,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탈북자고 뭐 하는데, 여기서 뭐 어차피 탈북자 과거 기록 뺄 리도 없고 하니까 이거 사바사바 치고 뭐 자기 어차피 탈북자들 도와줘, 자기 라인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 사바사바 치가지고 모양 짰고, 뭐 그냥 나 했으니까 미국도 갔다 오고, 홍콩에서 갔다 오고 뭐 하니까는 뭐 한다? 뭐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텝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아, 돈 주면야 구하겠지. 돈 주면야 구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양강도가 지가 결국엔 다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감독이 와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그런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의 문화 수준이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그냥 60년대 많이밖에 없다 보니까 감독이라고 하면 와.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냥 감독이라고 믿어버려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 저런 미친 양아 새끼, 영화판에서 전혀 인정하고 족보도 없는 새끼가 갑자기 나 같은 사람한테 족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개차반 삶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외이쪽 바닥을 모르니까. 영화판의 족보 따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만약에 영화판 내에서 정성남 같은 놈이 있다라면, 보수의 영화판에 족보라는 게 있으면 정승환 같은 놈은 감히 끼지도 못하고요. 첫단 식으로 좌파로 가서 좌파 쪽에서 했다가는 좌파에다 그냥 한 방에 골로 갑니다. 그냥 이 바닥이 있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믿는 구석이 있겠죠. 뭐 자기 후원해주는 사람이라든가 뭐 탈북자라는 것을 최대한 그걸 갖다 이용해 먹어가지고 하는 후원자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이라든가 뭐 믿는 구석이 있겠죠. 믿으라고 씨발.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정성산을 건드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악랄하게 더 끔찍하게 한번 개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 새끼의 수준이 워낙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까지 수준 떨어져야 되는데,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수준 떨어지고 싶지는 않더라는 거 하고요. 둘째는 이게 나중에 전선이 확대되면 여러분들이 문화판을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탈북자 전체에 대한 문제로 퍼질 텐데, 그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탈북자 중에서도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실망하고 막 화딱지 나는 사람들 많지만, 분명히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탈북자들도 많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싶진 않고, 특히나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것처럼 전향자들을 어떻게든 우파로 우겨서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이 좌파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정보라든가 전투력을 최대한 우리 걸로 다시 소화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파의 어떤 활동력을 늘릴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전향자를 안는 그런 것과 똑같이 탈북자 역시 어쨌든 통일이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안을 수 있고, 남한에서의 삶이 일반적인 우리네 삶과 똑같이 만들어야 될 어떤 의무도 있다, 우리는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탈북자 관련돼서 전체의 어떤 탈북자 문제로 파져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터졌을 때 탈북자 출신, 제가 동생으로 삼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오고 나도 전화를 하고 그랬지만, 전화를 몇 통 왔어요. 몇 통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정성산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탈북자 사유 다 알고 있지만, 감독님이 걸어주시니까 미안하게, 죄송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전체 탈북자의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라 난 문화전쟁,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싸우고 그 새끼가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에서 사기를 치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지만, 이미 있게 된 건 난 싸우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내가 봐도 내가 이거 판을 키워버리면 분명히 탈북자 전체에 대해서 어쨌든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제시는 이루어질 것 같다. 지금 벌써부터 탈북자 새끼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탈북자들도 같은 탈북자라고 해서 눈치 보고 같이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정성산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니들이 커버를 쳐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탈북자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당사자인 니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내가 주시를 하면서 가겠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난 정성사는 가만두지 못하니까 준비는 해라. 근데 너희들이 준비 안 하고 너희들 선에서 정성산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차피 탈북자 전체의 문제로 갈 수도 있다. 판이 커지면. 예.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예. 왜? 이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정성산, 그러니까 나를 좀 좋아한다고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역으로 이번 게 아니면은 탈북자들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내부의 사람들까지 합쳐서 이걸 기회로 나하고 문화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역으로 정성산을 빌미로 해서 탈북자들을 까는 일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성산이 지금 뭐 술만 처먹으면 새벽 4시에 들어와서 별 희한한 댓글 달고 말도 안 되는 글 올리고 나서 막 병신 개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일단 조용히 캡처만 하고 있고 댓글은 안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료 계속 조사해놓고 하는 짓이 초딩 수준이라서 조금씩 중간중간에 하나씩 팍팍 터뜨려주면 계속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만 다음에 지가 먼저 소송을 안 걸면 나라도 이제 걸 거리는 이제 됐으니까 내가 걸면 되는 거고.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어이가 없지만. 도대체 나도 지금까지 헛소문들 많이 들었지만 정성사한테는 진짜 지금까지 생판 듣도 못한 소문을 지가 글을 쓴 게 있어서 도대체 한번 나는 그러면서 그 새끼가 오늘 방송 온다고 하더니 안 한다고 또 댓글 써놓고 참았다라고. 왜 참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면 되지. 해봐. 그냥 해보시고 그거 보고 내가 판단을 할게. 도대체 나도 궁금하다. 그 B급 에로 영화 시나리오, 난 그런 시나리오를 쓴 적도 없지만 그 시나리오를 두고 찾아간 영화사 대표와 영화사 있다는데 좀 알려주라 돼. 나도 모르겠다. 기억을 까먹은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술 먹고 뭐 여배우 뭐 겁탈했다. 도대체 그 사람 누군지 나도 궁금하다. 아이고, 네, 진짜 말이라고 막 던지고 왜 남한에 와서 너 그렇게 사니? 너 북한에서도 그랬냐? 어? 하는 짓 보니까 아무리 탈북자든 뭐든 목숨을 걸고 남한에 넘어왔으면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 하는 짓거리 보면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다 사고치고 도망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거지.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사고치고 지 조국 떠나서 도망친 사기꾼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난 다른 사람 다 이해하지만 탈북자 출신 네가 나한테 전라도 우파 뭐 위장 우파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가장 어이가 없다. 좀 생각이라는 걸 대가리가 달렸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라. 나한테 돼지 쌍판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너 같은 멸치 대가리보다는 돼지 쌍판이 나만의 제대로 된 모습이야. 살 좀 찌워라 너는. 그러면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나 소나 돼지가 되고 개나 소나 감독이 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됐고요.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보수 우파를 우롱하면서 영합한 사기를 치고 있는 놈들이 딱 두 부류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면 좌파 쪽에 있다가 이제 나이 먹고 아니면 실력 안 되고 유행진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트렌드를 못 따라가니까 도태된 올드 보수, 그러니까 올드 세력들이죠. 영업 충무로, 올드 충무로인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나이 이제 올해 50이라고 하니까 아직 젊네 그러잖아요. 보수 전체가 올드해진 거지 제가 젊은 게 아닙니다. 영화판에서 제 나이 50 정도면 감독이면요. 나이 50에 이렇다 할 상업영화가 히트작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영화 못 만들어요.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0대 중반 넘어가서 50대 줄에 딱 접어들면 영화 촬영 감독 못 합니다. 이제 방송 쪽으로 가서 다큐멘터리나 얌전하게 차분한 것 좀 하고 말지. 그런데 그런 놈들이 딱 와서 여기선 젊은 사람 취급당하면서 그래 너희 같은 놈들이 영화 찍어야지 하면서 그런 놈들이 다 해쳐먹는 거예요. 왜 젊은 창작자들이 보수 우파에 못 들어오냐고. 첫째, 그런 놈들, 사기꾼 놈들만 여기 있고, 둘째 와봤자 이용만 당하고. 예,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상 같은 놈들을 반드시 이 판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중간에 있는 사기꾼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을 다 없애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래 안 되겠다.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젊은 놈들로 키워보자. 아예 우리가 키워보자라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놈들한테 돈을 투자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영화 현장의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들, 그러니까 나도 뭐들을 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 저런 놈하고 뭐 이렇게 치지 못하게 건들지 마, 그냥 무시해. 하지만 그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따위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랑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걸 하면서도 자기는 양반님네 하면서 지금 딱 굶어주고 하지 말래지가 혓바닥 차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싸우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판만은 내 판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정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나 똥은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수 진영은 항상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똥이 있으면 어떤 새끼가 똥 싸놔서 이 똥 누가 좀 치워라. 아이 더럽게 냄새나 욕은 바가지 오면서 지가 치울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누가 어떤 영웅들이 나타나서 치워줄 생각만 해요. 근데 치우면서도 딱 사기치는 놈들이 오면 와, 이 새끼 똥 치웠었으니까 이 새끼를 대통령으로 이지랄만 이 새끼를 영웅으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똥을 안 치웠네 이 새끼가. 이런 개새끼 소새끼 그 지랄만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보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똥을 여러분들한테 4번을 치워줬습니다.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영화로 사기치는 놈들, 태극기 집에 사기치는 놈들 어떻게든 막아주고 사기 안 당하게 해줬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욕만 처먹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내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싸우기가 싫어요. 아마 좀 정성산을 끝으로 저는 이제 정성산마저도 여러분들이 정성산이 말을 듣고 날 사기꾼이고 날 뭐 양아치 취급하고 에이 하면 나도 이제 이 이후부터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바뀌어요 이제. 내 능력 바뀌죠. 내 후배들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굳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런 양아 새끼들이 계속 사귄지 한국에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지들은 지집 앞에 있는 똥인데도 똥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막 그냥 욕이나 바가지 똥 냄새 난다 뭐 한다 불평불만만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딱 치워주는데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기보다는 더럽게 이게 똥이나 만지고 치치 못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들이 치워야 될 똥인데 당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똥이라고요. 정성산이 왜 이 모양이 됐겠어요? 탈북자가. 어? 와서 못된 것만 쳐 배웠는데 그걸 가르쳐준 게 누굽니까? 지금의 올드보스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겁도 갈고 개념 없고 족보 없이 위아래가 뭔지도 모르고 사기치는데 사기를 여러분들 당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 없이. 저 새끼 나한테만 저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제 방송에 가면 댓글 막 미친놈 거의 미친놈처럼 댓글 달아놨는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정승관이 그 댓글 당해서 뭐 네가 탈북자를 이용해 먹었다 뭐 한다 뭐 나한테 뭐 하고 막 저기 천안함 용사들 이용해 먹는다 뭐 앵벌이 한다 뭐 한다 지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탈북자 몇 명만 인터뷰 해봐도 답 나와요. 정승관 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탈북자 출신들 중에서 너 좋아하는 놈 하나도 없어. 내가 너 공개하고 나서 한 20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중에 반절이 탈북자의 빙신 같은 놈아. 좀 인간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네가 제발 영화판 좀 하지 마. 영화냐 뭐냐 하지 마. 이쪽만 오지 마. 네가 가서 탈북자들 대상으로 정치권 놈들 대상으로 아니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사기 쳐먹는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문화판에서 말썽거리지 마. 그럼 너랑 나랑 싸울 일도 없어요. 나도 너한테 관심 일도 없어. 네가 나한테 그러지만 나도 너 역시 그냥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보다 못한 새끼야. 내 앞에서 뒤지더라도 난 너한테 신경 안 써. 오히려 운전수만 찾아가서 수고하셨습니다. 돈 줄 것 같아. 보험료 쓰세요 이러면서 잘 죽여줬다고. 이런 새끼는 없어져도 된다고 그럴 것 같아. 정신 차려. 인간답게 살아라. 남조선의 삶은 너처럼 그렇게 사기질 쳐면서 네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게 남조선의 삶이야, 이 새끼야. 응? 자,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시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영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에 관련된 그런 사이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 그리고 영화 감독이라든가 뭐 영화인들을 판단하실 때 그런 감독이라면 와, 영화라면 와, 이런 막연한 상상을 버리십시오. 물론 상업영화에서 그 큰 몇백억을 다루면서 막 폼 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뽀다고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이 그거예요. 뽀다고 해요. 그냥 가진 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란 직업이 이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 마이클 베이나 이런 감독들도 그냥 기술자입니다. 감독도, 연출 감독도. 이게 이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연출도 액션과 컷에서 자기가 그려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딱 한다면 PD 시스템으로 가지고 PD 체제로 가는 게 상업영화의 본질에 더 맞습니다. 물론 예술영화나 이런 건 감독 체제로 가는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 뭐 상업영화도 안 보는데 예술영화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잘나는 맛에서 하는 것들은 예술영화의 본주, 독립영화의 본주 놓으시면 돼요. 상업영화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근데 상업영화 보면 상업영화 감독들이 와 대단하다? 그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감독 타이틀 되실 수, 명함을 파실 수가 있어요. 정성산도 파는데 뭐 기본 룰만 아시면 돼요. 감독이란 직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영화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완성을 시키고 그걸 갖다가 관객들과 만났을 때, 관객들과 그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났을 때 관객들이 감독님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써줄 때 그때 감독 타이틀을 달게 되는 겁니다. 지가 감독, 나 감독입니다. 이러면 딱 돌아다니까, 저 감독 맞나 보네. 영화도 안 봐놓고, 감독님. 그러니까 지금 정선생이 지가 감독인 줄 알죠. 다 뒤져보세요, 감독인지. 그 새끼가 감독이라고 하면서 그럼 독립영화, 예술영화 쪽에서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상업영화 쪽에서 한 게 뭐 있어? 가서 북한 말투 이렇게 좀 다져주고 고쳐주고 이러는 거. 탈북자들 지금 웬만한 애들 다 해요. 그런 거. 알바로 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상과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또 싸움 붙었다고 싸움 구경하자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영화판, 문화판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화 얘기는 잠시 덮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결국, 그 다음에 문화는 결국 보는 사람들, 관객들, 즐기는 자와 그것을 소유하는 자, 이게 관객들입니다. 관객들의 것이어야 되는 거고 그 관객들을 위해서 감독이든 스텝이든 전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감독이 관객들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개쓰레기,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상업영화 시스템 상에서는. 무조건 관객은 옳다라는 존재 조건을 가지고 감독들은 가야 된다. 물론 자존심이 있으니까 깨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관객의 수준이 높아지면 감독이라든가 이런 창작자들의 어떤 마인드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관객들의 수준이 낮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창작자들의 대가리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이 새끼들이 시건방을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정성상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 같은 존재고, 괴물이 아니죠. 해파리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고, 지금 보수진영에 사기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세균 종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놈들한테 여러분들이 와 이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 저 감독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제가 늘상 그러잖아요. 저는 조그만 영화 만드는 놈이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는 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뻥 안 칩니다. 오늘도 오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정성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하는 짓거리도 무슨 중학생이가 단편영화 찍는 짓거리 하면서 그걸 돈 뜯어내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열심히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하여튼간. 물론 정성산이 좋아하는 팩트로서 조져버리겠습니다. 팩트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100% 장담을 합니다. 재판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정성산이 문화판에서 아가리 닥치고 사라질 때까지
저한테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싸그리 공개를 해서 매장을 시켜버릴 겁니다. 정성산이 그꼴 당하기 싫으면 그꼴 다 재판은 상관없어. 재판 과정하고 상관없이 다 까버릴 거니까. 그꼴 당하기 싫으면 공식적으로 영화 만드는 거 깝치고 영화판에 떠난다라고 공식 선언을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 뭐 사과할 필요는 안 보면 그만인데 너도 나도 서로 간에 일에 관심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사과 안 해도 되니까 그 미친 헛소리 같은 건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 물론 나를 뭐 싫은 놈도 싶겠지만 할 테니까 그거 한 다음에 떠나.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또 지금처럼 계속 헛소리에 대면 그냥 나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신 차려. 나는 그냥 단순해. 네가 영화판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안 바래. 너 영화 말고도 뭐 다른 걸로 사기 잘 치잖아. 그걸로 처먹어 이 새끼야. 그건 그쪽 싸움이니까 나 관심 없으니까. 오케이? 서로 간단하게 가자고. 네가 뭐 한다고 씨발 여기 와서 계속 사기 쳐먹고 뭐 하고 그러냐고. 그것만 하지 말라고. 똑같은 돈 사기 쳐먹을 시간에 그쪽 딴 데 가서 사기 쳐먹으라고. 됐지? 쿨하게 가자 씨발놈아.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 이만큼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 되면 제가 오늘은 채팅창에 참여를 못 할 거예요. 예, 채팅창에 참여를 못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끼리는 채팅을 할 수 있게 해 놨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내일 채팅창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테니까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최영섭 대령님 인터뷰 촬영을 갑니다. 다큐멘터리를 최영섭 대령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요. 오늘 펜앤마이크 칼럼에 제 칼럼이 올라갔는데 그 칼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작업이 들어가고 그 작업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최영석 대령님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관계로 오늘 이렇게 시간대가 좀 헷갈렸고 임종화 교수님의 집에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임종화 교수님은 그래서 내일 만나 뵙게 되는 거니까는요. 내일 좀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지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저희 방송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는 방송이길 바랬는데 본의 아니게 시끄럽게 되게 한 것 죄송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본 작업에 다시 들어가면 굳이 이런 일이 터지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77 맞다 뭐다 좀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최 감독님 걱정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 아니면 이런 새끼 이 바닥에서 쫓아낼 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 처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화판의 모습을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문화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를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드린 거고요. 최대한 빨리 저도 정상을 찾고 웃으면서 또 지금 다큐멘터리를 들어가니까 또 다시 이제 활기를 찾을 것 같아요. 들어가게 되면. 예. 그 되면 또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